안녕하십니까. 에듀피디에서 의료기술직 9급 공채 채용을 위한 해부생리학 과목을 강의하게 된 강진우라고 합니다. 네, 먼저 이번 시간엔 그 기출문제들을 좀 해부생리학에서 출제되었던 기출문제들을 가지고 조금 그 문제풀이 형식을 해서 어떤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지 또 문제의 유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본 내용은 2011년도 지방직에서 상반기에 시행된 해부생리학 기출문제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해부생리학에 대한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다들 좀 어느 정도 그 시험 준비자분들께서 일단은 학부 과정에서 예전에 다 배우셨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용어가 이제 신용어로 바뀌고 그러면서 좀 몇 가지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2011년도에 출제된 문제 자체가 이제 그 신용어와 구용어를 조금 같이 섞어놔서 출제가 됐기 때문에 그다음에 가로 열고 또는 원어 자체를 명시를 해 주었기 때문에 문제 자체를 푸는 것 자체에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작년에 시행된 2011년도 그 상반기 문제에 대해서 좀 문제 풀이를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부생리학에 대해서 다들 아시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숙지하고 계신 해부학,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신체의 구조에 대한 부분들을 갖고 언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중학교 과정이나 고등학교 과정에서 생물이라는 과목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그 개념이나 아니면 흐름 자체는 조금 파악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연스럽게 학부 과정에서 이제 전공을 준비를 하시면서 물리치료사분들이나 아니면 그 치의생사분들 또는 임상병리사 또는 방사선사 선생님들께서 일단 시험을 응시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백그라운드는 좀 갖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좀 진행을 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문제부터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그 문제풀이 과정을 통해서 파악을 하시게 되면 이제 교재를 구입하시게 되면 교재에도 조금 언급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이제 문제 복원을 통해서 이제 2011년도 실제 기출문제들이 조금 그 웹사이트를 통해서 조금 그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문제부터 파악을 해보시면, 자, 여러분들이 익히 해부생리학 또는 기능해부학, 움직임과 관련된 부분들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 해부학적 자세에 대한 문제를 그냥 그대로 물어보면서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문제 자체가 깔끔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다음 설명 중 해부학적 자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가볍게 딱 물어봤죠. 여러분들 해부학적인 자세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계셨다면 1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똑바로 서 있는 자세이다. 이거 맞는 이야기죠. 또 얼굴을 앞을 향하고 시선은 정면을 바라본다. 또 맞는 얘기죠. 3번 발은 편안하게 약간 떨어뜨린 채 유지한다. 이게 개념적으로 딱 틀린 얘기죠. 발을 붙인 상태에서 앞을 유지하고 있는 거고요. 팔은 몸통 앞으로 내려놓고 손바닥이 앞쪽으로 향하게 한다. 그래서 저를 지켜봐 주시면 손의 위치가 나오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발을 붙이고 손을 떨어뜨린 자세에서 정면을 시선을 바라보고 손바닥이 시선을 바라보고 있는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자세를 우리가 해부학적인 자세라고 해부생리학에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해부학에서도 움직임을 다루는 해부학에서도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거죠. 공부를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하셨다면 가볍게 풀 수 있는 문제였던 것 같고요. 또 2번 문제가 골격에 대한 부분들 또는 관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2번 문제는 뼈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뼈대. 이게 비록 지금 2011년도 문제에서는 주로 상지와 관련돼서 이제 옳지 않은 것을 묻는 문제들이 나왔죠. 이거는 반대로 바꿔서 이야기를 하자면 하지와 관련된 부분들을 갖고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문제고, 특정 관절이나 아니면 특정 골격 또는 특정 근육계와 관련돼서도 또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용의 문제들이 2011년도 또는 2010년도 또는 2009년도
또는 여러분들이 물론 임상 경력을 얼마나 갖고 이제 시험을 준비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국가고시에서도 이제 해부생리학 과목이 있게 되죠. 의료기사를 보는 국가고시 과목에. 그래서 해부생리학에서도 예전에는 정말 단편적인 것들을 물어봤습니다. 이거는 뭐냐? 가로 넣기를 넣어놓고 여기에 들어간 내용은 단어가 맞는 것은 뭐냐? 하여튼 그게 점점 범위는 넓고 문제수는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좀 포괄적으로 묻는 경향들이 조금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오늘 다룰 기출문제에서도 뒤쪽 부분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예를 들자면 개 자체를 통틀어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 뼈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뼈는 속력뼈와 관절을 이루는 주된 뼈이다 라고 물어본 거죠. 기본적으로 해부학적인 지식을 어느 정도만 갖고 있다라면 이건 바로 1번 자뼈는 손목뼈와 관절을 이루는 주된 뼈이다가 틀리게 되겠죠. 만약에 맞게 표현을 하려면 자뼈가 아니라 해부학적인 용어로 쓰자면 이 레디우스라는 표현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뭐 노뼈라고 표현을 하게 되겠죠. 이 노뼈와 손목뼈와 관절을 이루는 주된 뼈이다라는 표현이 맞겠죠. 만약에 그 맞는 표현이 되려면 2번과 3번과 4번은 자연스럽게 맞는 답이 되겠죠. 팔 이음뼈에는 이게 용어가 이제 숄더 거들이라는 거 하는 원문에서는 이제 숄더 거들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용어면 신용어가 같이 포함이 되고 또는 원문이 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처음 자체에서 조금 어려움을 좀 선입견 자체에서 이게 뭐지? 라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어쨌든 큰 의미에서 뭐 신용어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거부감은 조금 덜하게 받아들이시고 원문이라든지 아니면 구용어가 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다루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더 자세한 부분들은 당연히 이론 강의를 통해서 특히 다른 부분 순환계라든가 물론 순환계라든가 호흡기나 그다음에 그 내분비 계통이나 이런 계통에서도 용어가 조금 바뀐 게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지만 그게 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주 부분의 문제는 뼈 이름과 근육 이름이 될 거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실제로 골격계라든가 아니면 관절계라든가 근육계의 이론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청취를 하신다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고 이해하시기 좀 용이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숄더 거들에는 어깨뼈와 빗장뼈가 있다. 이거 맞는 말이죠. 어깨뼈와 빗장뼈를 통해서 나오는 거죠. 구체적으로 뭐 그 어깨뼈의 스캐플라의 에이크로미온이라고 하는 것과 이루고 있는 관절이죠. 그다음에 이마뼈, 프론탈본은 뇌가 들어있는 뇌머리뼈에 속한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죠. 한 구문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 자체가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게 지금의 문제는 뼈대라고 이야기가 됐지만 이게 뭐 반대로 표현한다면 순환기계에 대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또는 뭐 남성 생식기에 대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세포막에 대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맞는 것은 이런 문제 형식으로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개념을 갖고 조금 정리를 하신다면 오히려 조금 더 그 기출문제를 통해서 내용을 파악하고 혹시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이 내용은 뭘까를 정리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마뼈에 대해서 이마뼈는 뭐 뇌가 들어있는 뇌머리뼈에 해당한다. 뇌머리뼈에 대한 개념에서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론탈본은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그 스파인 척추에 대해서 물어봤죠. 목뼈의 개수는 7개이며 가로 구멍이 존재한다. 또 맞는 얘기죠. 조금 뭐 해부학적으로 조금 더 알고 계신다면 또는 관심이 있다면 뼈는 7개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그 척추뼈에서 나오는 척추신경은 1개가 더 있죠. 척추신경이 8개까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연스럽게 알고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3번은 그 심장에서 혈액을 온몸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곳은 굉장히 심플하게 물어봤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심장이 하트의 모양으로 조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걸 심장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아시겠지만 우심방, 우심실, 좌심방, 좌심실 그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4개의 구역으로 구분이 되죠. 그래서 뭐 어디가 심방이고 어디가 심실이라고 보시면 될까요? 네, 여러분들 무슨 방이다, 무슨 실이다
판단을 하시면 뭐 상식적인 선에서 본다라면 어떤 게 좀 큰 개념일 것 같으세요? 네. 당연히 방보다는 뭐 또 실이라는 개념이 조금 더 크겠죠. 네. 그런 개념이라면 아시겠지만 그 위쪽과 아래쪽, 오른쪽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오른쪽 이거를 우, 신방. 당연히 반대쪽 왼쪽에 있으면 좌, 신방. 밑으로 내려오시면 아시겠지만 신방과 심실. 우, 심실. 좌, 심실이 되겠죠. 문제는 그걸 물어본 거죠. 심장에서 혈액을 온몸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은 이런 걸 물어본 거죠. 순환에 대한 부분들을 물어본 겁니다. 이 문제에서는. 그래서 문제는 뭐 깔끔하게 나왔죠. 뭐 알고 계신다라면. 그래서 이 개념을 기본적으로 심장에 뭐 아시겠지만 아까 처음에 이야기 드린 걸로 들어가서 해부와 생리에 대한 부분들, 해부학적인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걸 머릿속에 갖고 있다라면 또는 알고 있다라면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이런 구조가 돼 있고 기능은 어떠한 기능을 수행을 한다라는 걸 좀 판단을 하는 거죠. 아시겠지만 정맥이냐 동맥이냐 이거는 나중에 이론이라든가 아니면 문제풀이 과정에서도 좀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산소 분압이냐 이산화탄소 분압이냐 그 분압 차에 의해서 높은 곳은 동맥, 적은 것은 정맥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혈관 기관을 조직, 세포, 조직들을 지나다니고 또 세포를 통해서 각 조직을 지나다니면서 또는 각 그 기관을 돌아다니면서 모세혈관을 통해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기체 교환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산소 분압이 높은 쪽을 동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산화탄소 분압이 높은 쪽을 정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심장을 통해서 우심방을 통해서 어떠한 혈관이 들어오게 되겠고요. 우심방을 통해서 천판을 통해서 내려와서 우심실로 들어가서 다시 우심실이 어디론가 혈관을 보내게 되겠죠. 반대되는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좌심실로 무언가 통해서 들어오게 되고요. 또 심방에서 심실을 통해서 또 좌심실이 통해서 어떤 혈관이 나가게 되겠죠. 이걸 묻는 문제인 거죠. 여기서 심장에서 혈액을 온몸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은 아시겠지만 결론부터 이야기를 드리자면 좌심실이 되겠죠. 좌심실을 통해서 심장이 온몸을 통해서 이제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게 대동맥으로 가는 방향이 되겠죠. 어느 쪽이 폐동맥이냐, 어느 쪽이 폐정맥이냐, 어느 쪽이 대정맥이냐, 뭐 이런 부분들을 묻는 건데 아까 이야기 드렸지만 여기서 묻는 문제는 그거는 나중에 문제풀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자세히 조금 더 다루고자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1번 우심방, 2번 우심실, 3번 좌심방, 4번 좌심실, 4번 좌심실에 대한 부분들을 묻는 문제였습니다. 뭐 여기까지 뭐 크게 어려움 없죠. 깔끔하게 물어보는 거죠. 순환에 대한 부분들을 물어본 거죠. 혈액의 순환 또는 동맥의 순환, 정맥의 순환 또는 뭐 림프의 순환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죠. 또 하나의 개념은 혈액 순환은 아시겠지만 다른 것도 그 림프도 순환도 마찬가지죠. 단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흘러가면 그 방향으로 혈액은 계속 흘러가는 거죠. 계속 흘러가는 겁니다. 갔다가 다시 오고 이런 개념이 아닌 거죠. 그거는 좀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요.